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지난주에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완전히 망쳤습니다. 푸틴이 김정은에게 완전히 물을 먹였죠. 제 믿음방패TV를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역시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쭉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은 작년 10월 달에 푸틴이 김정은 보고 야, 너 러시아 오지 마.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쩌면은 푸틴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취소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더 급진적인 예상을 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푸틴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뭡니까? 러시아가 예전처럼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그거 푸틴이 잘 알죠. 푸틴이 러시아가 더 이상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서 어떤 떡고물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한반도에 대한 패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면 좋지만 굳이 어떤 큰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미국하고 큰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 푸틴이 원하는 것, 크림반도, 그리고 흑해에 대한 패권, 이것을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서방 세계로부터 받고 있는 경제 제재, 이거를 좀 해제받기를 원하는 거죠. 푸틴이 원하는 것은. 근데 서방 세계로부터의 경제 제재, 그 대부분의 경제 제재는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제재예요. 사실 유럽 국가들,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러시아에 대해서 별로 경제 제재 하고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요즘에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요. 이 나라들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요 몇 년 사이에 프랑스와 독일의 스탠스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은 러시아에서 가스 그 관을 연결해서 가스를 수입하려고 계속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될 거고요. 대부분의 경제 제재는 미국으로부터 가해지는 경제 제재예요. 푸틴은 그거를 좀 풀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시점에 트럼프는 2020년 대선 전에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 그거를 원하죠. 트럼프는.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만약에 군사 옵션으로 갈 수밖에 김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군사 옵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은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것,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서 손을 완전히 떼게 만드는 것, 이걸 가장 원합니다. 트럼프는. 그렇다면은 푸틴하고 트럼프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죠. 푸틴한테는 크림반도를 양보하고 대신에 푸틴아, 너 북한 문제에서는 완전히 손 떼.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도 손을 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이런 공감대가 서로 간에 형성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 달에 푸틴이 이런 공감대가 만약에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 서로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면은, 이런 공감대가, 그렇다면은 작년 10월 달에 푸틴이 김정은 보고 러시아 오지 말라고 딱 막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쩌면은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북러 정상회담을 취소시킬 수도 있겠다. 그게 아니라면은 북러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별 의미가 없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고, 그렇게 예상이 됐던 거죠. 근데 이 북러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한 2주 전에, 한 2주 전부터 지중해 쪽에서 굉장히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4월 13일 아브라함 링컨 항모전단이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해서 지중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해에 있던 존 스테니스 항모전단이 4월 23일 지중해에 합류했고요. 그 정확한 지점은 몰타섬 부근이고요. 이때 저는 상당히 긴장했었어요. 지중해에 미 항모전단이 2개 이상이 모인 게 2016년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기가 묘하지 않습니까? 4월 24일 날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하필이면 그 하루 전에 지중해에 미 항모전단 2개가 모인 거예요. 자, 여기 모인 항모전단 2개가 만약에 다르다넬스 해협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느냐,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흑해와 지중해가 불바다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항모전단 2개가 다르다넬스 해협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러시아의 흑해 함대와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에즈 운하 쪽으로 빠져나가면은 아무 일 없이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존 헌츠먼 주 러시아 미국 대사가 직접 아브라함 링컨 항모에 탑승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4월 23일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20만 톤짜리 외교를 갖고 있을 때 이것을 나는 외교라고 부른다. 이것은 전진작전 외교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원래 군사용어로 Forward Operating Base란 말이 있어요. 전진작전 기지라는 뜻이죠. 근데 이걸 약간 언어 유희적으로 바꿔서 외교 용어인 듯하게 사용한 겁니다. Forward Operating Diplomacy. 전진작전 외교. 자, 굉장히 도발적이잖아요. 뭐 20만 톤짜리 외교 어쩌고, 전진작전 외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는 그것도 주로 미국 대사가, 자, 항공모함이 한 10만 톤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0만 톤짜리 외교라는 거는 지금 여기 항공모함 2대가 와 있는 게 20만 톤짜리 외교다. 이거를 나는 20만 톤짜리 외교라고 부른다. 전진작전 외교라고 부르고, 주로 미국 대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러시아에 대한 약간의, 조금 더 과장하자면은 약간의 선전포고 비슷한 그런 도발 아닙니까?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가 굉장히 긴장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때 상당히 긴장했어요. 좀 이상하다. 그리고 혼돈스러웠어요. 트럼프도 푸틴도 다 알만한 사람들인데 두 사람 다 굉장히 약삭 빠르고 뭐 합리적인 면도 있고, 두 사람 다. 두 사람이 모두 이 강대강으로 부딪힐, 쓸데없는 일로 강대강으로 부딪힐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중해에 이런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가 저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결국 북러 정상회담이 끝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무 일 없이 끝났잖아요. 푸틴은 트럼프의 의도대로 김정은을 물먹였고, 그리고 지중해는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링컨 항모 전단은 저 수에즈 운하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동북아 쪽으로 갈 거고요. 존 스테니스 항모 전단은 지브롤터 해협으로 빠져나가서 미 동부 해안 쪽에 노르포크 항구, 그 항구에 입항할 겁니다. 자, 김정은이 러시아에 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러시아에 방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비건의 러시아 방문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비건은 단순히 대북 경제 제재 문제 때문에 러시아를 방문했던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이유로 방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건은 트럼프의 일종의 특사의 임무를 받고 러시아에 방문을 했던 거예요. 트럼프의 어떤 메시지를 갖고.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크림반도하고 베네수엘라하고 북한 문제를 두고 나는
트럼프는 너 푸틴하고 어떤 협상을 해볼 생각이 있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갖고 스티브 비건이 러시아에 방문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추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푸틴하고는 서로 협상을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은 푸틴을 믿을 수가 없죠. 원래 이 바닥이 믿을 수가 없는 세계 아닙니까? 푸틴은 어떻게 믿어요? 스티브 비건을 보내서 좀 약을 쳐놨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바닥이 어떤 바닥인데 야수들의 세계 아닙니까? 국제 외교 무대가. 그러니 푸틴이 김정은을 만나서 짝짝꿍으로 놀아날지 아니면은 푸틴이 정말 트럼프의 의도대로 김정은의 어떤 요청을 거절을 할지 이거를 그 당시로서는 트럼프도 어떻게 될지 확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록 스티브 비건을 보내서 좀 약을 쳐놨다 하더라도 약간의 무력 시위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모전단 2개를 그 북러 정상회담 하루 전에 지중해에 갖다 놓고 그리고 주로 미국 대사를 그 지중해로 불러가지고 약간의 무게감 있는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야, 푸틴, 너 좀 내 말 좀 들어줘라. 너 만약에 김정은이하고 짝짝꿍하고 놀아나면은 내가 이 2개 항모전단을 다르다네스 해협 그 입구에 딱 갖다 놓고 좀 더 진하게 무력 시위를 할 수도 있어. 이런 메시지를 한 번쯤 보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 보니까 푸틴이 트럼프의 의도를 어느 정도 따라줬어요. 트럼프하고 푸틴 사이에 이 크림반도 그리고 북한 문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베네수엘라 문제까지 합해가지고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활동적인 외교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가령 폼페이오가 러시아에 방문하는 그런 일이 조만간에 생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트럼프의 전략.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에게서 떼어놓는 트럼프의 전략. 이 전략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김정은의 운명의 시간이 아주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트럼프의 최대 관심사항이 뭡니까? 물론 국내적으로는 국경 장벽 문제,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트럼프를 괴롭혀왔던 러시아 특검 문제, 이제 물론 그게 다 해결됐는데 지난 2년 동안 트럼프를 이 문제로 괴롭혀왔던 그 딥스테이트, 이놈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국내적으로는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이죠. 그러나 국제적인 문제에 로 넘어가면은 뭐가 과연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냐? 북한입니다. 뭐 중동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 이런 거 아니에요.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은 북한이에요. 북한.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김정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미국에 가장 많은 돈이 쓰이고 있는 것이 어디냐? 그 가장 많은 돈이 쓰이고 있는 것은 군사 무기 쪽이죠. 군사 무기들이 수천억 원, 몇 조 원, 심지어 10조 원이 넘는 무기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의 군사 무기 쪽에서는 가장 비싼 군사 무기들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고 있느냐? 동북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동북아 이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최신의 이지스함이 밀리우스함인데 그게 지금 동중국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북한의 해상 밀무역 감시하느라고. 그리고 미국의 모든 종류의 정찰기들이 이 동북아에 싹 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서방 연합군들의
공군 정찰기, 해군 전력들이 점점 더 이 동북아에 몰려들고 있고요. 그러니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실제 움직이는 미군의 움직임은 동북아란 말입니다. 며칠 전 그 4월 24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요. 무슨 뉴스냐면은 평택 미군 기지에서 사드 발사 훈련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사드 한 개 포대가 들어와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한 개 포대면은 사드 미사일 발사대가 6개예요. 그 6개 미사일 발사대는 지금 현재 성주 사드 기지에 가 있죠. 근데 그거 외에도 다른 미사일 발사대가 평택 미군 기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한 개가 있는지 두 개가 있는지 세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몇 개의 미사일 발사대가 평택 미군 기지에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연습용이라고 하는데, 연습용 발사대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연습용이지 사드 미사일 꽂으면은 그 실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대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드 성주 기지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그 탐지 거리가 600km에서 2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주 기지에 있는 사드 레이더하고 평택 기지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 그거가 서로 연동만 되면은, 통신으로 링크만 되면은 이게 연동이 돼가지고 충분히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에 굳이 레이더까지는 안 갖다 놓더라도 사드 미사일 발사대만 갖다 놔도 그게 성주에 있는 레이더하고 서로 링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평택에 그 미사일을 갖다 놓으면은 그 사드 미사일은 사거리가 200km입니다. 그러면은 서울하고 수도권 전체가 다 커버가 돼요. 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서북 지역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은 지금, 트럼프는 지금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정은이 끝까지 핵을 포기 안 하면은. 근데 김정은이 핵을 포기 안 하죠. 그러면 이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평택에 사드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가 되면은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이 따라와야 됩니다. 왜냐? 북한에 300mm 방사포가 있는데 그게 사거리가 200km가 넘어요. 평택이 그 300mm 방사포의 사거리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300mm 방사포를 막아야 돼요. 전쟁이 발발하면은.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평택에 사드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가 된다면은. 그런데 지금 미군이 이 아이언돔 2개 포대를 구매하려고 굉장히 서두르고 있어요. 4월 23일 기사인데요. 미군이 아이언돔을 구매하려고 원래는 1억 1,500만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는데 이것을 4억 3,700만 달러로 확대해서 긴급 요청을 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거 좀 자세히 얘기하자면은 원래는 그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하고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하고 서로 연동해서 같이 어떤 통합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서 아이언돔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 4억 몇천만 달러의 그 돈을 의회에 요청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미군이 굉장히 급하게 그 돈을 요청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미국이 서두른다면은 이스라엘도 서둘러야죠. 그래서 4월 18일 날 이런 뉴스가 떴어요. 이스라엘이 얼마 전 패트리어트와 아이언돔 실사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에서는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패트리어트와 아이언돔의 실사격 테스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뭐냐, 아이언돔하고 패트리어트하고 서로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 이거를 테스트한 그런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서두르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좋든 싫든 이스라엘이 이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예상을 못했죠. 근데 어쨌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3월 10일 방송한 대북 군사 옵션에 이스라엘도 참여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중국의 JY-27이라고 하는 레이더를 무력화시켰는데 F-35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해서 그 JY-27 레이더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그 F-35를 갖고 이 JY-27이라는 레이더는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아마도 F-35 스텔스기 그 전투기를 타고 저공비행으로 들어가서 그 JY-27 레이더를 무력화시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한다고 그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산둥반도에 JY-26이라고 하는 역시 비슷하게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레이더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이 굉장히 좀 짜증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레이더를 피해서 들키지 않고 미국의 스텔스기들이 북한 상공으로 침투를 해야 됩니다. 대북 군사 옵션의 최초 작전에서.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의 그 JY-27을 무력화시켰던 그 F-35의 침투 작전, 아마 저공비행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저공비행, 그 비행 전술이 미군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군사 옵션을 실행을 한다면은 그 최초 군사 작전에 스텔스기가 모르게 들어가서 핵미사일을 제거하는 그 최초 군사 작전에 이스라엘 그 공군 조종사들이 소수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제가 그 3월 10일 날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는 이스라엘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물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좋든 싫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긴밀하게 엮일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가고 있다. 그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아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군사 옵션을 플랜 B를 가동을 한다면은 아마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이 감사해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생길 것 같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겸비한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앞날을 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